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김정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 반갑지 않은 말투인데요. 그건 뭐죠? 이거 지난 주말 아주 중요한 경기였던 수원과 인천의 경기에서 네. 멀티골을 기록한 박승호 선수의 새로운 시그니처 셀레브레이션. 오, 촛불국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담배 피는 담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봐도 이건- 시가를 이거 담배 맛있게 아니에요? 빠는. 근데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축구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지금 댓글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와우. 임경진이 예, 캄보디아. 반갑습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준서님, 김학순 나님 드디어 롯데 40승 선착은 아니죠. 예, 지금 3위니까 무간도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KO 알랄랄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안양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썸네일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안양에 매우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잠시 후에 서우정 기자가 그 뒷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 간략하게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먼저 이거부터 하죠. 그 손흥민 선수 이슈가 아무래도 화제다 보니까 우리 파주 특파원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탈리아로 휴가 갔다 왔다는 아주 팔자 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근처 파스타집 아닌가요? 파스타집, 파주 일산 파스타집. 네. 파주 일산 파스타집. 네. 뭐 소렌토 이런 데 있잖아요. 소렌토. 예. 언제적 얘기? 예,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소렌토. 예, 그 얘기인데. 자, 이건 기자부터 연결해서 저희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이건 기자 혹시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파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소렌토라는 그 파스타집에서 얌얌 파스타를 맛있게 네. 먹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온 이건입니다. 진짜 이탈리아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 소렌토라는 지역이 있긴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소렌토 지역은 이탈리아도 반도고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의 소렌토는 서해안 쪽에 붙어 있고요. 뭐 거기는 제가 옛날에 가봐가지고 이번에는 동해안 쪽에 붙어 있는 바리, 뭐 플리냐노 아마레 뭐 이런 쪽으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파스타는 소렌토랑 그쪽이 맛있더라고요. 소렌토 쪽. 그 멋진 아드리아해 쪽 그쪽을 갔군요. 네, 아드리아에서 몸을 담그면서 또 좀 오. 시원함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야, 되게 호강하고 오신 것 같은데 괜히 셈이 나고 연결 끊어버리고 싶네요. 네. 우리 이건 기자가 네. 보수의 심장 TK에서 굉장히 좀 네. 있는 집 자제입니다. 아, 그렇게 들어간다고? TK인데도 심지어 거기서도 또 있는 집이야? 네네네. 이야, 집 수성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엉망이네. 이건 루머예요. 루머고. 네. 수성구 아닌가 지금? 루머고 이탈리아까지 갈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이탈리아까지 수성구. 갈 때. 네. 우리는 수성구 아니에요. 강릉만 가도 남구 비싸서 살아요, 남구. 못 가잖아요. 강릉도 호텔비 되게 비싸더만. 봐봐 지금 네. 그동안 뭐 파주니 뭐니 하는 거는 네. 에휴, 그냥 뭐 맞다고 하면 되지 뭐 그냥 대충 받아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지금 네. 팩트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손사래 치시는 거 처음 봤네요. 이름부터 아니, 보세요. 네. 저 대구가 배출한 최고의 갑보 누굽니까? 이병철, 그쵸. 이건희, 네. 이건. 그쵸. 아 그런 거예요? 종친 아니야, 종친? 어. 대단한데. 포기할게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네. 뭐.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삼성전자 반개라고 주장하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유럽에서 축구 취재하는 기자분들은 뭐 이건 기자님처럼 휴가도 다녀오시지만 보통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일단은 6월 달에 월드컵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 대회를 취재를 하곤 하거든요. 저도 지난 시즌에 유로 잠깐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을 가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다쳤다라는 소식을 김종용 기자가 또 상세하게 전해주던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전해주셔가지고 그때 딱 듣고 미국은 갈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좀 휴식 기간을 보내면서 근데 휴식 기간은 보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제가 뭐 축구를 주로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종목들도 틈틈이 하거든요. 지금 다이아몬드 리그가 유럽에서 펼쳐져가지고 그거를 조금 가서 우상혁 선수를 좀 취재를 할까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윈블던은 이미 취재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못 가더라도 여기 뭐 그 잔디 시즌, 테니스 잔디 시즌을 한번 갔다 올까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덴마크 가가지고 조규성 선수 단독 인터뷰하고 오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 미트윌란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 중이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확답을 안 주고 있어 가지고요. 네.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 김에 빌룬투에 가서 레고랜드를 한번 레고 하우스나 갔다 올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규성 만나러 오고 그러니까 조규성 뭐 갑자기 만나라니까. 레고랜드야 또. 그 TMI 필요 없어. 머릿속에 계속 그렇게 자꾸 그 뭐야 콩밭에 가 있으니까 외유성. 예, 외유성. 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건 기자님께 제일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 손흥민 선수 거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토트넘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거는 전달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새 감독 체제 하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을 1년 앞두고 나서 토트넘이 팔기엔 또 적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데, 토마스 프랑크 감독 선임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특히 영국 현지 기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관해서 꽤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특히나 영국 현지 기사들 중에서 공신력이 높다라는 정론지들이라고 할 수 있죠. BBC 스포츠라든지 뭐 텔레그래프라든지 스카이 스포츠 쪽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7월 말 8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아시안 투어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방출을 고려할 때다라는 조금 더 수위 높은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은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막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정했습니다. 일단은 이 팩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BB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특히나 한국에 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쿠팡과 그리고 이 토트넘의 계약 조건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계약 조건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뭐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치면 손흥민 선수가 안 온다면 50만 달러 깎인다는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경기에 뛰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팔든 안 팔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거치는 아시아 투어 이후로 잡는 것이 맞는 거고요. 뭐 토트넘은 돈에 민감한 집단이고 돈에 민감한 구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맞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텔레그래프라든지 스카이 스포츠 얘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론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뭐 당연한 얘기.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가 92년생이니까 33살, 이제 34살로 가는데 이때쯤 되면 뭐 방출도 고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금화,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고려할 수 있는 시기인데다가 여기에 감독까지 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새로 다잡고 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방출이라든지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카드 이적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도 그냥 정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은 8월 초까지는 지켜봐야지 조금 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기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냥 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특별하거나 유별난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상식선 안에서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또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리그, 더 좋은 팀에서 뛰길 바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적설이 달갑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그 프랑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온 감독의 새로운 토트넘 구상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프랑크 감독이 팀에 오고 난 다음에 팀 미디어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언급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얘기를 해도 뭐라 그러고 얘기를 안 해도 뭐라 그러고 솔직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손흥민 선수나 로메로 선수나 다 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바로 대표팀으로 가서 대표팀 경기를 하고 지금 휴식인 상황이고 대표팀에 가지 못했던 뭐 매디슨 선수같이 다른 선수들만 대표팀에 못 간 선수들만 지금 토트넘에 복귀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팀에도 없고 아직까지 프랑크 감독이 자신과 미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로메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예의도 아니고 그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안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프랑크 감독이 얘기 안 했다고, 그럼 손흥민 선수, 로메로 선수 다 빠지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한 1000년 전에 관심법을 구사하시는 이 붕해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도 역시 아까 그 뭐 BBC의 보도, 텔레그라프의 보도처럼 그냥 상식 선상에서 나올 법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이고요. 물론 그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구단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추정을 한다라든지 예상을 할 뿐이지 그거는 저희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그냥 상식성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적 시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한마디의 말 그리고 그 말의 방향성 자체가 요렇게 틀리고 요렇게 정해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 선상이라면은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거는 뭐 이미 언론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팀을 옮긴다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행선지 유력한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딱 세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카드는 토트넘 잔류. 왜냐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이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고요. 또 예를 들어 그 사이에 양측이 합의를 해서 이 계약을 연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트넘 잔류. 두 번째는 오일머니. 맨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콕 찌르면 손흥민 원해, 콕 찌르면 손흥민 놔줘, 콕 찌르면 손흥민 영입할게 라고 하는 FFP에서도 너무나도 자유로워. 그냥 돈이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 구단들의 오일머니를 앞세운 그런 손흥민 영입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카드가 옛 스승인 조제 무리뉴 감독이 뛰고 있는 페네르바체에서 영입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토트넘 잔류 아니면 사우디행 아니면 페네르바체를 위시한 예전 옛 스승이 뛰고 있는 팀 아니면 이런 그 옛 친정팀 복귀 요 세 가지 카드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무엇이나 이게 유력하다, 이게 유력하다, 이게 유력하다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 얘기했다시피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한 6월 말 정도에는 이제 런던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건 기자 그러면은 이스탄불이나 사우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때 돼서 이렇게 결정을. 그 진짜 아예 안 갈 생각은 아닌가 보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제가 갑자기 또 메르하바 이런 터키어를 배운다라든지 아니면 살람 알레이쿰인가요? 이렇게 이런 걸 배워서 갑자기 터번이 아니죠? 어쨌든 저거 쓰고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손흥민 선수처럼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축복판이고요. 인생은 모르는 것.
알겠습니다. 최근- 이건 기자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살짝 감이 멀어가지고. 네네. 최근 사우디를 다녀온 김종용 기자가 사우디에서의 삶에 대해서 추천을 한번 해주시죠.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뭐 곽태희 선수가 사우디에서 뛸 때 뭐 이런 시절만 해도 여자들은 사우디 가면 안 된다. 너무 제약이 많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풀어서요. 네. 축구팀이 뭐 손흥민 선수가 만약 간다 치면 제다 아니면 리야드. 리야드 둘 중에 한 곳이거든요. 어. 그런 대도시는 외국인 여성들은 뭐 아주 짧은 옷이나 뭐 노출이 심한 옷만 아니면 네. 반팔티 반바지 입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타르 뭐 도하 네. 아니면 뭐 아부다비 요 정도에 가깝게 좀 풀렸다. 생각보다 살만하다. 이혼 당하진 않겠네요. 거기 간다고 해서. 예. 그거 막 사우디 간 다음에 예. 그걸 알고 있니? 여기는 일부 다처제 네.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네. 네. 혹시 그 아내분께서 방송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은 안 보고 옆에 있습니다.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옆에 계신 거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네, 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시나리오가 요즘에 그 아시아 모델 제패한 알 아흘리 네. 예상을 깨고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파이널 스테이지를 종복한 알 아흘리가 지금 아야슬레 감독이 우승을 했는데도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저기 포스테코글루 감독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런다면 약간 시나리오가 손흥민에게 엄청난 신뢰를 보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소니 와라 제다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줄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어. 그러니까 뭐 꼭 간다기보다는 러브콜이 진짜 본격화가 될 수 있고 네. 한 라인으로 전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구단 간 협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를 간다는 얘기를 할 때 나왔던 클럽들은 보통 알 이티하드 아니면은 알 저기 나스르 나스르? 아니면은 저기였잖아요. 알 힐랄. 아릴날. 예, 그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가버리면은 알 아흘리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럼 가능성, 킹능성은 있다 봐야겠죠. 네. 네. 세 팀 다 결국 그러면 사우디 국부 펀드가 합니다. 소니 선수가 가게 되면 이제 건이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소니 건이 이거 굉장히 80년대 감성. 그러니까. 80년생입니다. 80년생. 네. 그래요. 네. 나 그때 사람이에요. 네. 그런 말장난 할 거면 가버리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BBC였나요? 그 이적이 이루어진다면은 7월 말 8월 초일 것이다. 아시아 투어가 끝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 사항이 걸려 있을 까 했는데 시점상으로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8월 달에 이제 한국을 왔다가 그 다음에 또 8월 7일 날에 미넨으로 가서 바이에른 미넨과 또 프리시즌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에 수요일에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슈퍼컵을 하고 이제 그 주부터 프리미어 리그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이제 시즌 시작에 바로 앞두고 이적을 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 이적을 한 다음에 이적하고 난 이후에 팀에 뭐 적응할 뭐 이런 것도 조금 시간도 줄어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적을 해가지고 팀에 이렇게 적응할 시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베테랑이고 또 공격수입니다. 수비수라면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또 공격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적 시작은 이곳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는 그 이적하라고 열려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안 쓸 거고요. 일례로 많은 선수들이 딱 9월 1일 날에 이적 마감 직전에 이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의식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유럽의 중심을 떠나서 튀르키예라든가 중동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은 거기는 또 선수 등록 기간이 다르거든요. 네. 저 지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사우디 10월 6일까지입니다. 네, 튀르키예도 아마 보통 유럽보다 좀 한 일주일 정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유럽에서 갈 때 애매해진 선수들을 튀르키예에서 줍줍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빅터 오시면도 거기서 뛴 거고요. 저는 아마도 BBC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저희 같은 또 속세에 쩌든 인간들은 뭐 이적도 이적이지만 그래서 얼마 받는데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우디에서 제시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연봉이 그날 뭐 473억 원인가요? 5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사우디는 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선수들이 한 45%, 40% 받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마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세무 처리를 많은 선수들이 또 조세 회피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사우디를 가게 되면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세무사들에게 그런 돈을 줄 필요 없이 그냥 500억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나라가 사우디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 용어 선수들이 나왔다, 인마이 포켓. 사우디에서 많이 뛰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사우디로 소니가 갈 것 같으면 정말 저도 한번 불러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거기 저도 뭐 소득세 제로니까요. 예, 그 정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신용이 있습니까? 소니와? 아니요. 손흥민 선수가 저를 부르는 당황했다. 네. 아이, 구단이 당황했다. 네, 이건 뭐 그 네. 구단이 저를 불러달라는 거죠. 그 구단이. 네. 네. 준서님이라고 이제 저희 댓글에서도 말씀 남겨주셨는데 이건 기자 연봉도 500억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500억 수준은 아니고 한 짐바브웨 달러 뭐 이렇게 500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돈을 나중에 수배로 찾아보세요. 가지고 와야 감자 하나를 사는 그런 나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조금 궁금하신 내용 없는지 두 분 질문 받으면서 이건 기자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뭐 저는 사우디 얘기는 뭐 사실 뭐 간이 많이 하는 건 농담이긴 했지만 그냥 뭐 이제까지는 사실 거기 나온 얘기들을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냥 개인 느낌 갈 것 같다 남을 것 같다 개인 느낌 현실적인 느낌. 감. 내 내피셜. 이건 내피셜로. 네. 하네. 이건 기자의 감. 영국에서 받는 나의 어떤 필과 신기. 네.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게 박제돼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역시 보수의 네. 심장 출신이야. 너무 잘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보수적이자는 거지. 왜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저는 소니의 뜻대로 소니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바람일 뿐. 네. 그냥 소니의 손흥민 선수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다른 나라 비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소니도 나오고 지금 약간 보면 지금 사우디로 이 한국 선수들 투어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소니, 민재, 강인 다 사우디로 가면은 이건 기자 이주할 겁니까? 3명 가면 박살람 알레이쿰. 가야죠, 뭐. 네. 별수 없겠죠. 간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덴마크 한번 갔다 오실 일 있으면은 꼭 한번 조규성 선수 인터뷰도 한번 따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댓글에 네네네. 레고랜드는 춘천에도 있다는 거. 네. 꼭 덴마크 가시지 마시고 한국에도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